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과 함께하는 시시콜콜 영화 이야기.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박성호 프로그래머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시시콜콜에 처음 나오시는 프로그래머십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캄보디아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시 또 내일 출국을 하신다면서요. 네.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예. 2007년부터 아시아 영화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집중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 7년 전부터는 캄보디아에 가서 예. 또 영화 제작도 하고, 예. 뭐 비평도 하고 조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여기서 일을 다 보시고 돌아가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7월쯤에 다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이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려는 있는데 이제 신작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쪽에 지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영화계에 계신 입장에서는 가볍게 받아들이시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극장이 뭐 폐쇄 명령이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네. 세계적으로 그 극장 문을 강제로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관객 수가 90% 가까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시장이 뭐 거의 붕괴에 가까운 직면까지 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개봉작들도 일정을 못 잡고 계속 미루고 있고요. 뭐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기대를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개봉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넷플릭스로 개봉을 했습니다. 예.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으로 영화계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라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투자금이 가장 회수가 빠르고 이제 넓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극장 개봉입니다. 네. 그래서 극장 개봉을 통해서 50에서 90% 정도의 이제 수익을 먼저 얻어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수익이라고 해서 네, 네.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TV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쪽에 판권이 넘어가는 게 일상적인 절차였는데요. 네. 물론 최근에는 뭐 OTT 플랫폼과 동시에 개봉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이 간간히 있긴 했어요. 네. 네. 하지만 현재는 극장이 그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개봉을 미루거나 네. 아니면은 OTT 플랫폼에 먼저 선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네. 그 사냥의 시장 제작비가 120억 원인데 네네. 넷플릭스에는 뭐 90억 원에 이제 판권이 넘어갔다. 뭐 정확한 예. 액수야 이제 뭐 사업 비밀이겠지만 네. 알려진 바로는 넷플릭스의 이제 판권을 판매를 할 때 네네. 기본적으로 제작비의 그 일정 부분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상황이네요. 없이.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개봉을 안 하고 콘텐츠를 유통을 안 시키면 더 큰 손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 비대면 문화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이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영화계에 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영화계에 이제 넷플릭스의 등장과 함께 큰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사실 영화라는 매체가 역사가 한 125년 됐는데요. 네. 영화의 탄생 시절부터 이 매체는 항상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잘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를테면 네. 이제 미국에는 50년대 그다음에 우리도 60, 70년대 이후에 TV가 많이 보급되면서 네네. 영화 산업이 또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텔레비전과 영화가 공생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면서 영화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도 사실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영상과 어떤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네. 하나의 새로운 그 창이 된 것이지 이것이 서로 그 경쟁 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대 자본이 들어간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네네. 이제 넷플릭스에도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소자본의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온라인 시장 자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화계에서는? 그러니까 물이 반잔만 남았냐 아니면 물이 반잔이나 있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화가 우리나라도 이제 1년에 3,400편 정도 장편 네. 영화가 제작이 되는데요. 네, 네. 그중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극장에 개봉한 편수는 한 100여 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전부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장되는 경우가 있군요. 있는데 예.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처럼 제2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정말 넷플릭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장되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명감은 항상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안타깝게도.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이 영화에 대해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좀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물론 해외 영화제들 중에는 일부는 그 넷플릭스와 약간 좀 적대적인 관계. 기존에 네, 아무래도 네. 극장 체인과는 당장 이제 수익 경쟁 구도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네. 칸 영화제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약간 비협조적인 관계가 있지만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베니스 영화제라든지 이런 곳들은 네. 넷플릭스를 품어서 더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넷플릭스 영화가 4편이 왔고요. 네, 그중에는 네. 뭐 아, 더킹 헨리를 그렇군요. 비롯해서 그 살로메라는 네. 유명한 배우가 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 관객 중심으로 일단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가 하나의 생물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거기에 네네. 맞춰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도 같이 그 진화에 발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캄보디아 또 돌아가셔서 네네. 좋은 아시아 영화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또 네, 부산국제영화제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열심히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호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